지금 들어서의 그 대만과 한국의 군사력 격차를 이야기하면 최소 3배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격차가 커졌어요. 가장 큰 이런 대만의 그 국방력 문제를 보여주는 게 이 하이쿤이라고 하는 대만 자체 잠수함입니다. 지금 현재 해상 시험 중 엔진 냉각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잠수를 하려면 좀 안정성 있고 검증이 되는데 이 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테스트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훈련만 한 게 아니라 가짜 정보를 대량으로 살펴고 이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 드론이 타이페이 시내를 정찰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24시간 타이페이가 뭐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다. 영상을 그 복제를 한 다음에 흑백 처리해서 드론이 찍은 것처럼 조작하는 게 대만 네티즌에 걸린 거예요. 이게 너무 짜치잖아요. (80년대만) 해도 대만은 한국보다 높은 국민소득과 경제력으로 한국보다 이 국방력이 앞선다고 알려졌는데 지금은 국방력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대만과 한국의 국방력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만은 방위산업 발전에 어떤 실패를 겪었나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만의 국방력이 실질적으로는 병력은 우리가 그때도 더 많았지만 첨단 무기 보유량이 훨씬 더 많았고 특히 해군과 공군이 우리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서의 그 대만과 한국의 군사력 격차를 이야기하면 최소 3배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격차가 커졌어요. 이거는 경제 문제도 있긴 한데 그 대만이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작긴 하지만 그래도 GDP 성장률이라든가 GDP 규모 굉장히 크거든요. 1인당 GDP는 이미 올해 한번 초월을 했고 그래서 자기의 경제력에 맞지 않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투자랑 그다음에 관심의 저를 잘못 두어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울산급 호위함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를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1988년쯤에 대만이 울산급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그 호위함 국산 호위함을 12척 수입하려고 했다가 대만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그 후진국인데 후진국한테 군함을 사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 왜 그런 걸 해야 되냐 이러면서 갑자기 프랑스에서 울산급 12척 대신에 프랑스의 최신형 구축함 라파이트 6척을 구매해라.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이렇게 해서 대만 해군 내부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결과 그 울산급 도입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다 물러가고 프랑스에서 라파이트급을 수입했는데 라파이트급이 생각보다 사기 판매를 당한 겁니다. 대만이. 원래 프랑스는 울산급 너무 안 좋다. 거기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이 단순히 뭐 우리만 잘 좋다고 대만이랑 무기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대만이 그때 나름 우리나라처럼 국산 무기 개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플랫폼으로 울산급을 선택해서 선체는 우리나라가 만들고 거기 나올 국산 대만산 무기라든가 대만산 장비를 울산급에 달아서 국산화 기술을 높여가면서 이제 둘이 상호 발전시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대만이 그걸 까버리고 프랑스를 선택하니까 프랑스는 우리는 제일 좋은 방위산업 선진국이니까 미사일이나 장비 다 좋은 거 주겠다 했다가 프랑스가 중국의 압력을 받고 통수를 쳐버립니다. 어떠한 군사적 장비, 미사일이라든가 레이더 이런 걸 줄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결국 그 라파이트급은 선체는 최신형인데 안에 들어갔던 무기나 이런 것들은 뭐 1960년대에 있었던 미사일들을 막 얹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성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만 국산 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프로젝트 추진한 연구자들 다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하니까 대만의 국방력이 형편없이 깨졌어요. 지금 저희 여기 보이는 요 중간에 보이는 이 전투기가 T-50 같이 생겼지만 T-50이 아닙니다. FCK-1 칭코라고 하는 대만 국산 전투기인데 이게 레이더가 TA-50, FA-50 우리 경전투기랑 같은 레이더를 쓰고 크기랑 무기가 FA-50랑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FA-50보다 거의 10년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기술력이 우리보다 대만 입장에서 10년 앞섰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9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대만 분들 이야기를 했다가 항상 하면 제가 한테 반갑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만이 전투기 기술을 한국에 이전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하면 그게 사실은 아니고 대신에 대만 기술자 7분이 T-50 설계했을 때 한국에 초청돼가지고 연수를 받은 적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만 기술이 더 좋았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대만의 국산화 의지가 이게 약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대만의 칭코 전투기는 만들고 나서 2000년대 후반에 개조나 개량, 추가 생산을 전혀 안 해서 결국 우리 FA-52 종합적으로 성능을 우수하게 이겼고 이제 KF-21까지 나와서 이제 세대 교차까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육해공군 전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형편없는 대만의 방위사업이 됐고 대만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그 자체적인 독자 무기 개발에 투자했던 거에 대비 대만은 성능이 더 좋은 미국산 무기를 사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은 하방이 그 지금같이 형편없는 능력이 되었고 가장 큰 이런 대만의 그 국방력 문제를 보여주는 게 이 하이쿤이라고 하는 대만 자체 잠수함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잠수함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잠수함을 썼어요. 대만의 그 잠수함은 네덜란드에서 잠수함 2척을 80년대 후반에 수입했을 때 그게 2,700톤이었고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장고감은 1200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보다 2배 큰 잠수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능도 사실 더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대만은 그냥 수입을 한 다음에 국산화를 못했고 한국은 처음에는 수입을 했지만 점점 더 국산화 기술을 높여가면서 우리 장고 3는 완전한 국산 잠수함으로 나오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이런 거를 대만과 한국이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뒤늦게 국산 잠수함을 만든 게 이 하이쿤인데 지금 현재 해상 시험 중 엔진 냉각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무기 부품, 국산화 부품이 너무 없으니까 14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것저것 부품을 받아가 만드니까 이게 통합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대만의 그 조선업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형편없기 때문에 인재를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 만든 지 한 2, 3년 됐어요.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들다 보니까 이 검증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잠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잠수를 하려면 좀 안정성이 있고 검증이 되는데 이 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테스트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만과 한국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국산화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많이 해갔는데 대만이 이제 수입 무기만 의존을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번 12월 중국의 대만 침공 훈련 과정에서 중국은 대만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타이페이의 정찰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 사진이 조작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어떤 인지전을 벌여서 대만의 혼란을 유도하고 그중 또 허위로 확인된 소식은 또 무엇인가요? 중국은 사실 그 틱톡이 중국을 가지고 있는 데서 알고 있듯이 그 미디어를 사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그 설득시키고 할 때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대해서 인지전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심리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심리전이라는 건 뭐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허시시 전략을 하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쫄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 좀 위축시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넘어서서 인지전은 정보를 잘못된 걸 주입하면 이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입력한 자료가 이상하면 답이 이상할 수밖에 없듯이 그렇죠. 네.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짜 정보로 단순히 행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12월 훈련 기간 중에 중국은 훈련만 한 게 아니라 가짜 정보를 대량으로 살펴했고 이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이 이걸 다 하나하나씩 찾아내고 있는데 중간에 항공 봉쇄 허위 보도 같은 거는 지금 그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라고 하는 광인 매체가 중국이 대만에 이렇게 침공 훈련하면서 대만은 발이 묶이고 완전 봉쇄되어 가지고 고립되었다 이런 보도를 해서 4개 항구가 아예 쓸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대만이 판정을 했고 실제로도 물동은 계속됐어요. 왜냐하면 중국군이 아무리 포위 훈련을 한다 해도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이걸 우회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대만으로 가는 배들을 막 침몰시키고 격침시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 내부한테 우리 중국이 얼마나 강하다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생산하는 게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 미국 불신 조장 캠페인이라 해서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대만 내부에서 이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가짜 정보 흑색 선전하는 거를 찾아낸 부서가 있습니다. 얘들이 찾아낸 건데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딥페이크 AI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을 찾아내서 이게 어떤 계정들이고 이런 것들을 대만이 계속 공개를 합니다. 이 계정은 팔로우하지 말라 아니면 요거는 가짜고 실제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이 훈련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성 사진 조작이라 했는데 사실 제가 이게 잘못 쓴 거고 이 드론 사진 조작입니다. 드론 사진. 네네. 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번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에서 중국이 새롭게 사용한 이제 인지전 방식이 뭐냐? 중국은 대만 모두를 감시하고 있고 대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 중국의 그 전략적 드론, 그러니까 전략용 정찰 드론이 타이페이 시내를 정찰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24시간 타이페이가 뭐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 중국은 대만을 언제든지 침공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실제 24일 이내 진입은 없었다. 일단 드론이 유효한 거리까지 진입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 공개된 영상은 그럼 어디서 찾았나 해서 대만 사람들이 찾았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JI종 CCTV, 뭐 롯데타워 CCTV, 한라산 CCTV 이런 것 같이 타이페이 건너편에 있는 높은 산에서 타이페이 보는 24시간 CCTV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영상을 그 복제를 한 다음에 흑백 처리해서 드론이 찍은 것처럼 조작을 한 게 대만 네티즌에 걸린 거예요. 이게 너무 짜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만을 그 좀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런 그 가짜 정보를 유포를 하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국이 스스로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스스로가 대만 침공이 어렵다는 걸 사실 반증하는 사인이기도 해요. 중국 말로는 이제 2027년에 전쟁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군사력, 그다음 경제력이 워낙 세니까 막 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자신들도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가짜 정보로 중국 내부 결속, 우리는 중국 대만과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거랑 대만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지도록 이렇게 선전하거나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과 중국 간 긴장은 단순한 양안 문제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향후 미중 관계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안보, 외교 전략에는 어떤 그런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여기에 매우 대한민국한테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냐면 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외교적 문제로 뭐 우리는 중국이랑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할 수는 있죠. 안 할 수는 있고, 그리고 그게 좋지도 않아요.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일본 그 총리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먼저 공격적인 입장을 드러낼 필요는 없으나 최악의 상황이 나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될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같이 전쟁에 휩쓸릴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가 미중 전략 경제 최전선이자 연쇄 반응의 촉매전상, 그러니까 대만이 만약에 위협적인 위협을 받게 되면 한국도 위험해진다. 요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일단은 우리는 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뭘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입장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중국을 적국으로 중국을 이제 뭐 적국이니까 싸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만 사태에 개입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한국이라든가 주변국의 그 만류를 무시하고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도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우리를 구원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일본과 미국이 과연 동맹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한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과 중국이 한판 붙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직도 크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본을 도와가지고 중국을 치겠다 이런 말 절대 안 하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만과 중국 사태에서 미국은 정말 손도 안 대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압박이라든가 혹은 경제적 타격을 주면서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역사 이야기를 할 때 강조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폴란드 이야기를 합니다. 폴란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그 다음에 스탈린 소련 요 두 나라가 싸울 것 같아가다 갑자기 폴란드를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안 싸우고. 이 불가침 조약을 해서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건데 이것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안보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폴란드의 안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독일도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러시아도 못 믿지만 우리도 사실 그런 입장에서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휩쓸리지 않아야 되도록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해양 세력과 중국 세력의 두 개의 블록으로 굳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이제 적대적인 행동을 해서 남는 게 있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군사력이라든가 아니면 준비태세를 확립을 해 나가되
일본이 먼저 중국과의 그 갈등을 불거졌을 때 지금 일본이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먼저 나서지는 말고 대신에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스스로 지키고 그 다음에 외부 세력이 우리 주권을 침해했을 때 단호하게 격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중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하면 고난도에 정맞는다고 정맞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또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대응도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신경 쓰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